자, 다시 살아난 금리 인하 희망. 미국 4월달 CPI의 촉각. 오늘 9시 반, 이제 15분 있다가 발표가 되죠. 미국 CPI. 뭐 발표되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올 걸로 보나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CPI가 예상치가 3.4네요. 저번 달이 3.5였고 3.4면은 어떻게 보세요?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것 같다. 1번. 아니다. 낮게 나올 것 같다. 2번. 자, 한번 쏴주세요. CPI가 어떻게 나올 것 같은지. 일단 지금 헤드라인 CPI는 높게 나올 겁니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높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뭐 한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번 달 CPI에 반영된 휘발유 가격 상승분이 많이 반영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2월 되면은 이번 달에 많이 반영이 될 걸로 보인다. 근데 참 웃긴 게 얘네들이 참 지금 재무부도 그렇고 데니 옐런 누님이랑 제롬 파월 연준 형님이랑 결정을 했어. 예상치를 높여버렸네. 예측치를. 이미 올라갈 겁니다. 예상치를 높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상치대로 그대로 나오면 쌤쌤. 쌤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월가 예상치보다 막 뛰어나게 막 3.78, 요 정도까지는 높게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를 높여버림으로써 어떻다? 이미 시장이 지금, 인정을 해버렸다. 반영을 해버렸어. 높이 나오는 거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근원 CPI인데, 근원 CPI. 이게 이제 우리가 보려면 어제 발표됐던 PPI를 좀 봐야겠죠. 헤드라인은 상회, 근원은 하회. 커피값을 반영 안 하더라. 김도현님 그거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 오늘 다뤘던 건데. 자, 지금 보시면 미국 CPI 헤드라인 지표는 조금 이제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근원 CPI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살짝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근원 CPI이기 때문에 지금 10분 있다 발표된 CPI가 막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준다? 막 하락을 막 이렇게 동반하게 그렇게까지 준다? 그렇게까지는 안 줄 걸로 보이는데 이번 달이 가장 고비인 건 맞습니다. 1분기부터 미국 정부가 지출을 줄였고 고용 지표도 만졌고 마사지 계속 들어가고 있죠. 그 뜻은 앞으로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 지표들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리 미국 정부가 1분기에 만졌어도 마사지가 지금부터 적용이 안 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1분기에 마사지를 하면은 다음번에 발표되는 지표들부터는 확실하게 마사지가 들어가. 시차가 딱 맞아, 시간이. 근데 이번까지는 이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아무리 미국 정부가 마사지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게 될 건데 잠시만요. 오늘 일찍 목이 잠기네요. 그래서 일단은 10분 있다가 미국 CPI 보셔야 되고 PPI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PPI가 발표가 됐는데 PPI가 높게 나왔어요. 전월 대비 0.5% 상승. 월가 예상치가 0.3%였고 0.5%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근원 PPI 또한 올라갔습니다. 월가 예상치가 0.2였는데 0.5가 발표가 됐어요. 자, 요 뜻은 무슨 뜻이냐면 PPI가 우리 CPI의 두세 달 정도 선행 지수 역할을 한다. PPI가 높으면 CPI도 앞으로 두세 달 있다 발표된 CPI도 높을 겁니다. 우리 배웠죠? 그러면 자 PPI가 높게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시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빠져야겠죠. 시장이 쭉 빠져야겠죠. 근데 시장이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이 최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4월달 PPI는 높게 나왔지만 3월달 PPI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PI 같은 경우 이제 전월 대비 기준으로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3월달이 뭐 한 0.1 정도 이게 하향 조정되면서 상대적으로 4월달이 높게 나와버린 겁니다. 요게 3월달이 낮아지면서 그래서 시장이 3월달 요거 대비 효과 때문에 조금 올라갔구나 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좀 높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휘발유 가격 저번 CPI 때 많이 포함 안 된 가격 휘발유 요게 어떻게 됐다? 이번에 많이 영향을 줬다.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PPI가 높게 나왔다. 그래서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변동성이 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물가 지표를 발표했을 때 뭐 휘발유나 식품이나 뭐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반영을 안 합니다. 우리가 반영하는 건 뭐 렌트비라던가 아니면 근원 CPI 뭐 요런 것들 서비스 물가 요런 것들 그리고 이번에 또 PPI가 좀 높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산관리 수수료가 높게 나왔고 상승했다는 건 뭔 뜻이냐면
지금 미국의 뭐 개미들이 됐든 기관들이 됐든 기업들이 됐든 투자 시장에 많은 자금들을 지금 넣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미국에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요? TV라던가 아니면 뭐 개인 이제 그 자산운용사들 개인으로 이제 전담으로 맡아서 주식을 굴리죠. 그래서 수수료를 내는 이런 자산 수수료, 자산 관리 수수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갔다. 서비스 관련해서. 그래서 이번에 PPI가 조금 높게 나왔다는 거. 그리고 PPI가 높게 나오고 나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네덜란드에서 이제 뭐 이렇게 연설 같은 게 있었어요. 토론회에서 바로 얘기합니다. 이번에 PPI 좀 높게 나왔지? 괜찮아. 이거 나는 긍정적으로 봐. 그리고 다음 스텝은 우리는 금리 인상은 절대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금리 인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지금 시장 계속 뛰어 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파월 연준의장이. 그래서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뭐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겪고 쭉 빠진다 하더라도 제니 옐런 누님이 됐던 파월 연준의장이 됐던 당장 나와가지고 시장을 조금 안심시킬 수 있는 립 서비스를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등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막 조정을 기다리신 분들한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 의장을 안 믿는 이런 시나리오. 우리 금리 인하 할 겁니다. 물가 잘 잡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믿어. 그리고 제니 옐런 누님도 막 국채 바이백 해준다 그러고 막 시장 띄우기를 하고 있어. 바이든 막 연임시키려고. 근데 시장 참여자들이 믿지를 않아. 진짜 경제 성장률이 꺾이고 경기 침체도 올 수 있겠네 라고 돌아서는 순간 증시는 쭉 빠지겠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는 거. 그래서 파월 연준의장까지 나와가지고 립 서비스까지.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금리 쭉 빠졌고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기록하니까 민주시까지 쭉 올라가죠. 우리 게임스탑 그 장본인 해서 이제 트윗 X에다가 이렇게 의자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 장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경제방송에서. 그래가지고 게임스탑 막 80% 이상 급등하고 얘네들 가니까 또 누구 가요? 우리 코인 시장으로 따지면 도지코인 상승하면 누구 상승한다? 시바이누 상승하죠. 그 나머지 뭐 페페, 뭐 봉크 위햇, 도구 위펫, 봉크 그리고 뭐 도구 위펫 그거였나? 하여튼 걔네들만 올라가죠. 똑같습니다. 게임스탑 올라가니까 나머지 뭐 밈코인 관련주들 뭐 게임스탑 뭐 AMC 뭐 레디 로빈후드 이런 애들이 일제히 상승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식이 이렇게 이틀째 막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고 좀 월가의 또 전문가들이 얘기가 좀 나뉘고 있어요. 누구는 뭐 상승을 한다. 야, 주식시장이 뭐 자금이 들어와서 유동성이 좋아서 상승을 하는 거다. 아니다. 항상 민주식이나 밈코인이 상승했을 때 상승장의 막바지다. 요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민주식이 지금 이틀째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밈코인까지도 괜찮죠, 분위기가. 민주식 올라가니까 밈코인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시장이 조금 상관관계성이 조금 더 높아지면은 진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AI 미국 증시에 상장된 AI 관련된 기업들이 막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해. 그러면 AI 코인도 미친 듯이 오르죠. 똑같습니다. 밈 주식이 오르면 밈 코인도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물 ETF 승인 이후로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시장은 상관관계가 늘어날 거다. 커질 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잡죠 오르면 시장 하락인데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중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계속 들쭉날쭉 합니다. 좋은 지표도 있고, 안 좋은 지표도 있고, 왔다 갔다 들쭉날쭉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시장에 좋은 얘기를 해주죠. 네덜란드 의회에 나와가지고 좋은 얘기를 쭉 해줍니다. 시장을 조금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금리 인상 없어요. 금리 인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유럽 증시라던가 그리고 최근에 여기 오를 겁니다. 라고 했던데 기억나시는 분?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여기서 금융정책, 통화정책에 좀 할 수 있는 이런 뭐랄까 가지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좀 반등 나올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 얘네들 어딘지. 우리 작년에 막 시장에서 코로나 막 팬데믹 이후에 이제 리오프닝 효과 때문에 올라갈 거다 했던데 중국 시장 중국 시장 말씀드렸죠.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어떻다? 중국 증시도 홍콩 항생 지수나 중국 증시 뭐 베이징부터 다 해서 수혜를 받을 거다. 요거 말씀드렸죠. 근데 살짝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이든 정부에서 이번에 관세를 딱 때려버리죠. 중국 증시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당분간은 중국 주식 괜찮을 거다. 중국 그 포트폴리오 갖고 계신 분들. 자, 근데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좋습니다. 유럽은 왜 좋을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지금 형성되고 있죠. 미국보다 먼저 내려야겠죠. 유럽은 지금 경제 성장률이 뭐 좋고 나쁘고 따질 때가 아니에요. 먼저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네는 선택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 고금리로 계속 가져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 얘네들. 안 그래도 복지 정책이 계속해서 뭐 연금이라던가 복지 정책이 뛰어난 국가들인데 국가의 재정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이유도 있고 그리고 지금 얘네들 계속 간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제2의 고금리를 끌고 간다 그러면 제2의 잃어버린 20년 일본꼴 날 수 있는 거예요. 소비는 주는데 어떻다? 성장률도 줄고 물가는 높은 상태. 스태그플레이션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어떻다?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이 내리기 전에 미리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니까 시장에서는 유럽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분위기가 좋다는 거. 그리고 뭐 한국도 지금 괜찮고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들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증시가. 자, 아르헨티나의 전기톱 통했다. 물가 잡고 16년 만에 흑자. 말레이 대통령이 물가를 지금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잡았다는 건 아닌데 말레이 대통령이 뛰어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공공일자리 한 5만 개 가까이 줄이고 그리고 보조금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기준금리도 한 133%에서 한 40%대로 쭉 이렇게 낮추면서 물가 상승률이 지금 25.5%에서 8.8%까지 살벌하다. 거의 한 3분의 1 가까이 줄였네요. 물가를. 이런 식으로 노조 뭐 총파업도 그렇고 아르헨티나가 지금 잡혀가고 있다는 거 물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제가 미국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면 여기에 돈이 좀 많이 몰릴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뭐 신흥 국가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멕시코도 있을 수 있고, 아르헨티나도 있을 수 있고, 브라질도 있을 수 있고, 한국이나 일본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 국가들로 자금이 좀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반기에 우리의 금리나 미국의 이제 금리나 가능성보다 이제 금리나 한 차례는 할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금리나 이후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움직임들, 자금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일 거냐,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려면 신흥국들을 보시면 됩니다. 신흥국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뭐 관세로 인해서 뭐 혜택을 볼 수 있는 국가는 누구며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나왔나요? 실제 3.4? 3.4면은 시장 롱이겠다. 롱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롱이지. 롱입니다. 3.4 나왔다는 거는 안 봐도 비디오지. 자 미국 CPI 나오네요. 말아 올리죠. 64K.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미국 CPI가 어디 갔냐? 안 열리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지, 열릴 생각은 안 합니다. 자, 뭐 3.4 나왔다고 하니까, 뭐, 안 봐도 되겠죠? 단기적으로 시장은 롱입니다. 롱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왜 제가 롱을 말씀을 또 드렸냐면은, 오늘 제가 그 멤버십 방송에서 이제 우리 정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 정부가 지금 마사지를 한 게 있는데 커피 가격을 뺐어요. 커피 가격을 뺐습니다. 얘네들이. 커피 가격도 지금 마사지를 하면서 이게 이제 BLS라고 얘네들이 이제 그 특정 평균 가격 그 시리즈를 공개를 해야 돼요. 근데 공개를 중단했습니다. 중단한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원자재랑 뭐 어떤 것들이 가격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네들을 공개하고 싶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3월달, 4월달 커피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코코아 가격 급등했죠. 그래서 요런 그 최근에 급등한 이제 얘네 원자재들 요런 애들을 어떻게 했다? 마사지를 했다. 미국 정부가. 그래서 물가는 어떻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근원 CPI만 봐야겠죠. 근원 CPI. 못 사도 됩니다. 괜찮아요. 뭐 지금 단기적으로 사가지고 뭐 이거 뭐 상승분 이거 얼마나 먹으려고 뭐 2% 3% 먹으려고 안 사는 게 맞지. 이거 지금 올라갈 거 예상해서 산다? 그거는 우리 스타일 아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CPI 때문에 뭐 떨어진다, 폭락한다, 하락한다 이런 부분들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뭐 이번 주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자, 가겠습니다. 자, 현물 ETF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
전날 1.05억 달러 순유입. 그래서 요게 순유입은 순유입인데 봤더니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금이. 그래서 아마도 얘네들 협업사 아니면은 얘네들이 사지 않았을까. 지네들이 뭐 코인베이스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관련된 주식이나 펀드들을 처분을 하고 지네가 지네 걸 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블랙록은 0이죠. 그래서 지금 피델리티 뭐 8.1이고 해서 지금은 뭐 기관들이 막 현물 ETF를 미친 듯이 담는다? 수요가 다시 막 상승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의 손바꿈은 다 끝났고 미국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니 안 사니 물어봤을 때 막 많이 사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 수요가 막 크지는 않다는 거 라는 말씀 드리고 자 뱅가드 비트코인 현물 ETF 만든 블랙록 출신 새 CEO로 영입한다. 자, 귀염둥이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방송 보지 마세요. 저 믿지도 말고 방송을 보지도 마세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절대 성공 못 합니다. 불안하시면은 지금이라 그냥 다른 방송 보시고 이런 코인들 저런 코인들 알려주는 것들을 사시면서 따라가세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귀염둥이님은. 자, 뱅가드. 비트코인 현물 ETF 만든 블랙록 출신을 새 CEO로 영입한다.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뱅가드가 뭐의 중요성을 알기 시작했다? 알고 있는 거다? ETF. 비트코인 ETF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EO로 누구를 영입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만든 블랙록 출신. 그래서 뱅가드가 뭐 저는 비트코인 ETF 안 합니다. 저희 회사 성격이랑 안 맞아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떻다? 무조건 들어온다. 무조건. 안 들어올 수가 없다. 그리고 뱅가드가 얘네들이 이렇게 했다는 건 뭔 뜻이냐면, ETF 시장에서 블랙록, 제껴보자. 그 뜻입니다. 그 뜻이. 그래서 앞으로 뭐 뮤추얼 펀드 시장도 이제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고, 요게 ETF 시장으로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ETF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고, 그 중심에 있는 건 누구다?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중국 대규모 경기 부양. 초장기채 발행. 자, 중국 대규모 경기 부양 초장기채 발행. 중국에서 최근에 중국 증시 괜찮았죠? 반등이 나오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장기국채를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초장기채. 초장기채, 말이 초장기채지 갚을 생각, 의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자만 달달이 내고 어떻다? 투자한다. 유동성 공급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기염둥이 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염둥이 님이 우리 코인이슈 영상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야.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현금 100% 갖고 계신 분들 절대 잘못된 거다. 떨어지면 분할로 주어라. 수차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현금 100% 갖고 있으면서 뭐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아예 영상을 똑같은 좋은 정보를 드려도 받아들이는데 이게 이해를 못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다른 방송 보시는 게 다 저런 분들은. 자, 그래서 보시면 대규모 경기 부양 갚지 않겠다. 이런 유동성 공급들.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 분위기가 좋죠. 근데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팁을 드릴게요. 중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만약에 중국 증시에 최근에 들어갔다. 뭐 코인이슈 영상을 보고 중국 증시 올라갈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중국 포트폴리오에 중국 증시를 조금 넣었는데 그럼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까? 라고 봤을 때 아마도 상반기에 이제 기업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인위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으로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게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한 차례 꺾이는 건 실적 발표 이후에 한 차례 꺾일 걸로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비중을 줄여준다 생각을 하면은 실적 발표 전에 그때 조금 우리 해주는 게 나아 보인다. 좋은 선택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그래서 지금 유입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출은 아니네요. GBTC 유출액도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입도 유출도 지진무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5월 15일 날 미국 소매 판매 지표 0.4% 발표가 됐고 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 3.4 예상치 그대로 나왔어요. 3.4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CPI 헤드라인 지표를 높게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월가 예상치 얘네들이 올려버렸어. 인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상치가 올라가니까 높게 나온 거 맞죠. 근데 이제 근원 CPI를 봐야겠죠. 근원 CPI 어떻게 나왔어요? 근원 CPI? 근원 CPI 예상치 하회인가요? 근원 CPI는 떨어졌을 걸로 봤어요. 보여지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원 CPI 보신 분들. 안 열립니다. 하도 많이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근원 CPI도 아마 좋게 나온 걸로 보여지고 자 내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됩니다. 요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지금 당장 고용지표가 깨진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신규 주택 판매 23일 그리고 30일 날 국내 총생산 발표되겠죠.
부합. 부합. 괜찮네요, 그러면. 시장은 당분간은, 롱입니다. 근원도 3.6, 3.6. 자, 신규 주택 판매 발표되고, 국내 GDP 5월 30일 날, 아마 1.6에서 1% 후반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조금 더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미국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발표, 요거 중요합니다, 30일. 그래서 이번 15일 날 CPI는 지금 잘 넘어갔고, 이제 다음 분기점이 되는 게 언제냐면은 5월 31일입니다. 미국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여기서는 이제 변동성 심한 것들, 뭐 에너지나 식품이나 이런 애들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PCE 지표. 그리고 13일 날 6월 달 연준 금리 결정. 여기서 금리를 인하할지 어떻게 할지 발표가 됩니다.